네, 부동산 쪽은 좀 어떻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냐면은, 뭐, 큰 그림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된 거죠. 그동안 이제 부동산이, 네, 이렇게 좀 올라갔다가, 네, 엄청나게 폭락을 했죠. 요 폭락한 구간이 아마 평균 30%죠. 30%에서, 네, 50%, 55%까지인가요? 최대. 네, 이렇게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예, 정점에서 그쵸?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반등해서 올라갔죠. 제가 저번 방송 때 좀 말씀드릴 때 지역이죠. 지방이라고 하기도 하고 지역이라고 하는데 제가 뭐 5천만 원에서 1억 올라왔다고 잘못 얘기를 했는데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지역은 좀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요 타임이죠. 네, 여기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가지고 네, 500만 그러니까 1억이라면 집값이 1억 정도라고 한다면 네,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좀 상승한 면이 있어요. 이제 근데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 단 몇 개월 만에. 그래서 제가 이때가 가장 싼 자리라고 말씀드렸고요. 1억짜리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하튼간 그래서 이제 최근에 반등을 해주긴 해줬죠. 근데 그거는 이제 뭐 기술적 반등,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나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기술적 반등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올해죠, 올해. 근데 제가 이걸 그려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심심해서 시간이 남아도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으니까 보시고. 그리고 이제 저는 내년도 빠진다고 봅니다. 내년부터 한 얼마 정도 빠질 것 같냐? 뭐 부동산 전문가 분들 얘기로는 뭐 20%에서 30% 정도 얘기하는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빠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에서 30% 빠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제 계속 이 가격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 이렇게 바닥을 형성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빠지면서 바닥 형성하는데 약 2, 3년은 걸릴 거예요. 2, 3년 정도의 조정 기간이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부동산도 상승 국면으로 올라오긴 하겠죠. 어, 그래서 여하튼 간에 뭐 지금은 여기에 와 있는 상태죠. 현재 올해는 크게 봤을 때 이제 현재 구간은 여기지. 네, 현재는 여기 와 있고 이제 거의 정점에 다 와온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부동산은 끝났다고 얘기한 겁니다. 게임 1셋. 뭐 이미 끝났잖아. 이게 단타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 예. 그 다음부터는 뭐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 정점 찍고서 그 다음은 내년부터 빠지는 거죠. 뭐.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기간이 오래 걸린다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렇죠, 뭐. 경제가 안 좋으니까 하방인 거죠. 경제가 유동성 자금이라고 해야죠. 돈이 많으면 굳이 이러진 않죠. 돈이 많으면 뭐 이것저것 막 사겠죠.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뭐. 그걸 이제 유동성 자금의 뭐 부족 그런 거죠. 긴축 정책. 그러다가 이제 이 하방인 거죠, 하방. 이건.
경기 하방 뭐 또는 뭐 경제 네, 하방이죠. 그다음에 뭐 나중에는 다시 예, 상승 추세로 가긴 하겠죠. 여러분들 그 제가 이걸 그려드린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특히 부동산 하시는 분들의 그게 있잖아요. 그게 부동산의 특징이 뭐냐면 이 레버리지를 좀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그래서 레버리지는 뭐 다름이 아니라 대출이죠. 네. 근데 대출도 잘 쓰면 네, 도움이 되죠. 근데 대출은 이제 아무 때나 잘 쓰는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대출이 뭐 내가 하고 싶을 때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그려드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때 당시가 그 부동산 정점이었잖아요, 정점. 2021년 부동산 정점일 때 뭐라 그랬어요? 언론에서 막 부동산 가격 올라간다, 더 올라간다 막 떠들어댔잖아요. 그럴 때 뭐 했습니까? 그 영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영끌 하시는 분들이 이때 당시에 그 대출 내셨잖아요, 대출. 대출 내셔가지고 집을 장만하셨잖아요.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까먹었어요? 예. 영끌조. 영국관 끌어가지고 정점에서 집을 사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집을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집을 산다는 게 그 집을 소유해 보신 분들은 아시긴 하겠지만 약간 뭐 집을 소유하지 못하신 분들은 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소유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집을 소유한다고 해서 별거 없어요. 집이라는 것은 그냥 명의예요, 명의. 명의가 내 이름으로 돼 있느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돼 있느냐,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소유주가. 뭐 집이 있다고 해서 그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게 뭐 얼마나 뭐 유용한 것도 아니고, 그 집이 내 소유로 있을 적에, 내가 집 소유자로서 뭔가 혜택을 받는다라고 느끼시려고 한다면, 그때는 여기죠. 언제냐면은, 이렇게 이제 그때 당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갈 때 여러분들 이때가 저거잖아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한 여러분들 이게 이때 당시가 이제 여기에 좀 짧게 표시를 할게요. 여기가 올라갈 시가 이제 상승률이 몇 프로 올라갔냐면 100%가 날라갔었어요. 부동산이. 그래서 다들 이제 정신이 혼미해지셨죠. 뭐 제정신 아니었죠. 뭐 거의 뽕 맞은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정신이 없었죠. 완전 뭐 앞뒤 구분도 없었고 집값이 100%가 날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짜리 집이 있었어. 그게 20억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단숨에 20억이 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 1억 벌기가 쉽지 않잖아요. 1년에 1억 벌기가 쉽나요? 근데 내가 이게 이제 몇 년 만에 그렇게 된 거냐면 이게 5년에서 6년 동안이었어요. 5년에서 6년을 내가 집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100%가 된 거예요. 5, 6년 만에 집에. 그럼 이게 다들 이렇게 정신이 혼미해졌죠. 완전 정신이 완전 나갔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영끌족이 태어났고 그래서 최근에 우리 국민들이 좀 언론을 믿지 못하게 된 게 그거였죠. 지금은 이제 언론을 잘 못 믿잖아요. 왜냐면 영끌로 해가지고 당했잖아요. 그 언론에서 집값 더 올라간다고 막 떠들어댔잖아. 근데 그때가 빠지고 있었을 때였어요. 빠지는 조짐이 있을 때인데 오히려 언론에서 막 집값 올라간다고 떠들어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끌 쪽이 생긴 거죠. 이게 내가 집이라는 것을 내가 갖고 있을 적에 내가 집의 소유주라고 느꼈을 적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이라는 것은 내가 이름이 내 이름으로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뭐 월세로 있던 전세로 있던 그건 내가 예,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게 뭐 이름이 내 이름이 돼 있다고 해서 그게 뭐 엄청난 혜택은 아니야. 그게 무슨 혜택인데? 오히려 재산세만 더 나가지 않아요? 응? 집을 내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거 재산세 더 많이 나가지 않나요?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재산세도 안 나가는데. 여러 가지로 뭐 이제 세금 더 나가잖아요. 그게 뭐가 좋아요. 다만 이제 좋을 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집값이 올라갈 때가 좋은 거죠. 내 자산 가격이 올라갈 때.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자산이란 것은 내가 현금화 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게 그게 이제 그때로서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현금화 안 되면은 자산도 의미가 없어요. 현금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뭐 10억짜리 집을 이제 여서 샀어. 그래서 내가 5, 6년 동안 살고 있었는데 그게 20억이 됐어. 100% 올라가가지고. 그럼 20억이 됐으면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뭐가 중요한 건데. 올라가봤자 어차피 빠지면 끝나는 건데 뭐. 올라갔을 때 이 정점을 도달했을 때 그때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매도하면서 내가 현금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의미가 있죠. 자산이 현금화 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명의에 그 집문서에 내 이름으로 돼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영역이 아니야. 마치 그것이 대단한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대단한 영역도 아니에요. 그냥 감정상의 영역이야. 뭐 기분만 내 집이다? 그거 뭐 어쩌라고. 기분만 내 집이면 근데 거의 뭐 집문서에 내 이름으로 돼 있는 그거 어쩌란 건데. 그래서 뭐 어쩔 건데. 중요한 것은 핵심은 뭐냐면은 내가 10억 주고 샀는데 그게 20억이 됐어. 현금화 시켜야죠. 현금화 시켜야지 그게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지. 평가 가치가 무슨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주식에서 내가 뭐 100% 수익을 내고 있어. 그거 매도 때려야지. 현금화 시켜야지 그게 의미가 있지. 그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린 거고, 이 자산 개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 현금화 시키지 못하면 그건 의미 없어요. 그냥 오히려 세금만 더 많이 내는 거지. 여하튼 간에, 그랬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근데 여러분들 이게 왜 영끌 쪽이 생겼냐면은요, 영끌 쪽이 생긴 이유가, 그거부터 좀 아셔야 돼요. 영끌 쪽이 생긴 이유 좀 아셔야 돼. 여러분들 이제 그렇잖아. 만약에요 이 영끌 쪽이 여기서 샀어요. 샀는데 이 자산 가격이 떨어지지가 않았어. 떨어지지 않고서 그냥 다시 올라갔다 칩시다. 여기서 영끌들이 샀어요. 샀는데 이 정점에서 또 한 번 더 올라갔어. 그러면은 영끌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았겠지.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영끌 쪽이 여기서 영혼을 다 끌어 모아가지고 집을 구매하셨어요. 대출 내셔가지고 집을 구매했는데 이게 올라갔어. 그 영끌 쪽이 생길 일이 있겠어요? 오히려 잘 사신 거지? 왜 더 올라갔으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잖아. 올라가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영끌 쪽이 생긴 거잖아. 이해가 되세요? 생각이 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세요. 영끌족이 여기서 집을 사셔가지고 더 올라갔으면 영끌족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았겠지.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겠지. 근데 사셨는데 빠진 거잖아요. 빠진 거. 빠져가지고 영끌족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근데 영끌족이 그거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대출 엄청 끌어다 쓴 거잖아요. 영혼까지 끌어 모아가지고.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대출이라는 거 있잖아. 대출이라는 것은 경제가 하방으로 빠질 적에 내가 대출을 활용한다는 것은 그건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뭐가 포인트인지?
지금 제 얘기에 뭐가 포인트인지 이해가 되시냐고요. 대출이라는 것은요, 레버리지로 활용한다는 것은 경제가 하방일 적에 내가 레버리지로 활용하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경제가 좋을 때, 예? 올라갈 때 레버리지 활용하면 괜찮죠. 이럴 때 뭐 예서 레버리지 내가 언제 활용해? 뭐 5, 6년 전에 활용을 했어. 그래서 이때 당시에 내가 집을 살 때 대출을 냈어. 이 레버리지, 응? 이래서 집을 샀어. 근데 이게 100% 올라갔어. 내가 10억 주고 샀는데 100% 올라가서 20억이 됐어. 10년 만, 아, 저기 5, 6년 만에. 이거 경기가 좋았잖아. 이때 당시 기억나세요? 야,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몇 프로였어요? 4.1%였잖아요. 단군 이래 역사상 최대였어요. 단순하게 4.1%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경제가 가장 호황이었을 때였어요. 경제가 가장 좋았을 때라고. 그러면 당연히 경제가 좋을 때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것은 당연히 나한테 자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돈을 벌죠. 당연히 이때는 엄청나게 돈 벌었잖아요. 100%. 여러분들 그 부동산이라는 게 왜 돈을 많이 버냐면 자산을 투자하잖아. 그래서 돈이 집이란 것은 최소 1억 넘잖아요. 그러니까 큰 돈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그 자산을 매도 때리면 현금화 시키게 되면 10억이 그래 확 들어와 버리잖아. 10억만 들어옵니까? 내가 투자한 10억이 하니까 20억이 확 들어와 버리잖아. 돈 현금이. 그러면 잘 보세요. 예, 레버리지 대출이라는 것은 경기가 하방일 때 레버리지로 활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끌 쪽처럼 되시는 거예요. 지금도 봐보세요. 지금도 어떻게 되냐면은, 최근에 어떻게 됐어요? 최근에. 올해 그 뭐, 올해 그 정부에서 뭐 대출 뭐 해가지고, 내 집만의 대출 뭐 해가지고 무슨 보금자리로? 하여튼, 그러면서 뭐 50조 풀었다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지금도 뭐 전세 대출 뭐 하면서 뭐 돈 얼마 풀었다 막 얘기하잖아요. 그거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경제가 하방인데 그냥 반등 때려주는 거잖아. 만약에 이게요 반등이 아니라 반등이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서 이거라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올라간다 생각합시다. 이렇게 그럼 괜찮겠죠. 이게 경제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당연히 레버리지를 지금 뭐 정부에서 푸는 레버리지를 활용하시면 좋겠죠. 경제가 상방이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앞으로 경제가 상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레버리지를 활용하시면 좋겠죠. 대출을 활용하시면 좋겠죠. 근데 저는 경제가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최소 못해도 2, 3년은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저는 경제가 하방이라고 봐요. 그러면 경제가 하방이라고 보는 그 시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레버리지를 대출을 활용하면 내게 이득이겠어요? 손해겠어요? 당연히 손해 아니겠습니까? 이거 한번 겪어보지 못하셨어요? 이때? 이때 한번 겪어보셨잖아요. 예. 간접경으로. 경제가 하방이라고 한다면 지금 레버리지 활용하는 게 나한테 도움 되시겠냐고요. 지금은 레버리지를 활용하지 말고 좀 멈췄다가 오히려 현금을 좀 조금이라도 더 불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레버리지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 소득 대비 내가 갖고 있는 그 돈 대비 자산 대비 빌릴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빌릴 수 있는 돈이 나중에 지금 말고라도 나중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뭐 현금이 뭐 이제 40%야. 근데 내가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게 40%대 60%를 빌릴 수 있어. 이거 하고요. 이제 가격이 더 떨어졌어. 떨어진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어. 그래서 내가 오히려 약간 더 올렸어. 내가 현금을 더 40%에서 뭐 50%를 올렸어. 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내가 얼마나 더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 대비 60%를 가져올 수 있잖아. 그건 더 많이 내가 나중에
타임이 되면 내가 현금을 더 늘리게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더 많은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요 금액밖에 없는데 이 금액에 요거 빌릴 수 있는데 나중에 내가 여기서 40%에서 약간 10%만 더 현금을 더 확보를 했어. 그럼 나중에 더 많이 돈을 빌릴 수 있다고요. 그것도 언제? 적절한 타이밍에. 그것도 싼 타이밍에. 더 큰 집을 살 수 있고 더 좋은 집을 살 수가 있어. 더 크고 더 좋은 집을 사면 뭐가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은 혼자서 좋으시면 되는 거고, 그 본인의 감정인 거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좋은 집을 사고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올라갔어, 이렇게 쭉 올라갔어, 그럼 당연히 내가 투자한 부동산 가격 대비 원금 대비 퍼센테이지가 올라가잖아. 그 리턴 금액이 커지잖아. 기본적인 상식 아닙니까? 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완전 경제 완전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예. 네, 여하튼 간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고려를 하신다면, 이 대출이란 것이 언제 여러분들이 활용할 것인지, 언제 활용하면 좋을 것인지. 그리고, 맞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도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대출을 아무에게 준다고요? 지금은 주지. 지금 뭐, 막 사라고 하지. 이때 당시도 막, 막 사라고 하지. 에? 왜? 털을 털려고. 넘기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여기다 갈코니 모략 하나 딱 주고서, 야, 니네들 내가 대출 해줄 테니까 빨리 사. 딱 빚져. 너 빚지고 우리가 너 털게. 남은 물량 털어버리고, 그냥 떨궈버리는 거지. 어차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 대출 막 내줘. 와, 응? 그 대출이란 것도 경제가 이제 상방일 때, 그때는 도움이 되죠. 하방일 때 뭐가 도움이 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데요. 그리고 잘 말씀해 주셨는데, 대출을 내가 받게 되잖아요? 신용도가 하락이 돼요. 지금은 신용도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네. 여러분들 주택담보대출도 신용도 하락되는 거 아세요? 이곳저곳에 이렇게 뭐 대출이 뭐 주택담보대출만 있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이것저것도 있지. 생활자금 대출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금은 신용이 얼마 되게 중요한데 나중에라도 내가 진짜 좋은 시점 됐어.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시점이 됐어. 진짜 뭐 2, 3년 후에 완전 바닥을 찍었어. 그럼 내가 이때 당시 대출을 하려고 해. 근데 이미 내가 여기서 돈을 빌려버렸어. 근데 신용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신용도가 떨어지지. 신용도가 올라갔어요. 대출을 하게 되면 내 신용도가 올라가겠냐고. 떨어지지. 그 신용도 떨어지지. 거기다가 또 내 자산 가격은 오히려 더 떨어지지. 내 자산 가격 떨어지지. 신용도 떨어지지. 현금도 줄어들지.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이런 거 좀 잘 생각하시게 되면은 그 부동산 레버리지를 언제 활용하면 좋을지가 느낌이 오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뭐 집을 사실 분들도 있어요. 진짜 열심히 이제 개미처럼 일하신 분들이 계셔. 열심히 이제 개미처럼 일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집을 이제 사실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 계세요. 그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진짜 남들 놀 때, 남들 딴 생각할 때, 남들 돈 흥청망청 쓸 때, 진짜 배 허리띠 졸라매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집을 사시려고 현금을 쟁여 놓으신 분들이 계세요. 응? 그런 분들 계시다고. 남들 그냥 흥청망청 놀 때, 생각 없이 놀 때, 진짜 허리띠 졸라매면서 내 집 마련하시려고 네, 돈을 모으신 분들 계세요.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 얘기해 볼게요. 그분들 입장에서 얘기를 드릴게. 근데 그분들이 이제 집을 사셔야 되잖아. 사실 마음이 있고 이제 자금도 생겼잖아. 네, 그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아니죠.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내년부터는 경제가 되게 안 좋아지겠죠. 만약에 사신다면은 어 경제가 폭망하면서 내년에 폭망하면서 저는 이때가 좋을 때라고 봐요. 2024년 말에서 2025년 지금이 이제 2023년이죠. 네, 지금 2023년 올해가 여기다 써줄까? 이제 즉 현재가 2023년 7월이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이때가 좋다고 보는 거지. 경제가 폭망하고 2024년 2024년 24년 말에서 그것도 말이야. 말에서 2025년 초 요때가 저는 부동산 구매의 적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아니면 뭐 이때 아니면은 3년차 이때 하셔도 괜찮게 할 거예요. 이때쯤 하셔도 되긴 할 거예요. 이때쯤 하셔도 요때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뭐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요때는 아마 이게 3년차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3년차면 2026년 뭐 요때 하셔도 괜찮을 거고 그렇게 급할 필요는 없어요. 2026년 아니면 그러니까 거의 뭐 제가 보는 거는 뭐 2024년 말에서 2025년 초 요때가 좀 적기라고 보고 빨리 좀 구매가 필요하신 분들은 여유롭게 하실 분들은 뭐 2026년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요때는 좀 이제 그게 안 될 거예요. 내가 원하는 집을 사기가 어려울 거야. 왜냐면은 요때는 좀 안정화되는 타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가격은 싸지만 그렇게 거래량이 없는 타이밍이에요. 요때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집은 살 수 없을 거고 아마 이때가 나올 것 같아. 이때 되면 지금도 뭐 그 얘기 나오죠. 지금도 뭐라더라? 그 집을 경매죠. 경매 같은 거 막 나오고 막 그럴걸요. 이렇게 되면 요때쯤에 한 경매 물건 막 나오고 뭐 사업 망해가지고 그런 물건도 엄청 나오긴 할 거예요. 그래서 요때 좀 저렴하게 사고 내가 원하는 집도 살 수 있고 약간 그런 타임이 될 거예요. 요때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많을 때요. 이때가. 그러니까 가격이 싼 게 아니라 가격 싼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격이 싼 것도 괜찮긴 한데 어차피 2024년 말 되면 가격은 쌀 거예요. 그러니까 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싸지긴 싸질 건데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집을 살 때 싼 맛에 사는 게 아니고요. 예? 그 집을 사셔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싼 맛에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자산을 샀잖아. 자산이 취득을 했잖아. 그럼 내가 그걸 나중에 매도를 때려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할게. 그 부동산에, 등기부등본에 자기 이름이 있는 거, 홍길동이라고 써 있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 내 집 마련 이런 거 의미 없어요. 그거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네, 홍길동 이런 거 의미 없어요. 뭐, 부동산 등기등본에 뭐 내 이름 써 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 그게. 그거 별로 안 중요하고요. 그 월세로 사셔도 상관없고요. 전세로 사셔도 상관없어요. 내 집 마련은 그런 거 별 의미도 없는 얘기예요. 그냥 자기 이름만 써 있는 거, 그 별 의미 없고요. 그 쓰잘데없는 소리인 거고. 예, 좀 모르신 분들나 그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의미 없어요. 네, 여하튼 간에, 뭐, 나 소유주예요. 뭐, 건물주예요. 건물주가 무슨 의미가 있는데. 지금 건물주 의미 있어요? 건물주가 무슨 의미가 있는데, 지금. 그 상업부동산도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것도 경제가 좋아질 때나, 경제가 좋을 때나 경제가 좋아지면은, 그때는 내가 집주인이에요. 저 집 소유하고 있어요. 저 건물 소유하고 있어요. 경제가 좋아지면은 내가 건물주예요. 뭐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고 하잖아. 경제가 좋아지면 내 자산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 자산의 활용도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때서야 좋은 거예요. 아무 때나 아무 때나 뭐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아니에요. 지금은 뭐 부동산이 있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데 건물주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데 뭔 의미가 있는데 지금 상업부동산도 지금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 공실률도 높아지고 하는데 뭐가 의미가 있는데 초짜도 아니고. 네, 그래서 여튼간에 이거 좀 또 얘기해 드린다면, 네, 여기 매도 물량 있잖아요. 이때는 매도 물량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사업도 망하고 막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요때가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이쇼핑을 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집을 구매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도 가격은 싸긴 쌀 거예요. 뭐 여기 2000 여기다 2026년. 그러니까 뭐 이제 하실 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가격이 싸긴 쌀 건데, 싸긴 쌀 건데, 이제 여기는 이제 그 뭐랄까요? 이미 그 경매 물건이 많이 나왔고, 부동산을 파실 분들도 다 나왔어.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물량이 없어요, 물량. 아마 여기는 2026년은 가격은 싸긴 쌀 거예요. 싼데, 이제 문제는 그거지.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없어요. 매수 물량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집은 싸. 집 가격은 집 가격 싸다고요. 하지만 매수할 수 없다고요. 물량이 없어, 물량이. 왜? 이때는 경제가 망하니까 내가 현금이 필요하잖아. 현금이 필요하니까 매도 물량이 확 쏟아진다고. 그럼 내가 매도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에 내가 가격도 싸고 내가 선별해서 내가 좋은 집을 고를 수가 있어. 근데 이미 2026년 되면은 사람들이 안 좋은 경제에 이미 적응이 되어 있어. 매도하실 분들 다 매도했고 나머지 분들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없으니까, 예, 매도 물량 없다고요. 매도 물량이 없기 때문에 집은 싼데 가격은 싼데 매수를 할 수가 없다고. 매도 물량 없는데 어떻게 매수를 해? 그래서 2026년 되면은 여기는 집 가격은 싼데요. 그 매수할 수가 없어. 그냥 내가 사고 싶다 해서 막 사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은. 예? 그 여러분들 아, 좀 답답하긴 한데 집은 내가 사고 싶다고 해가지고 아무 집이나 골라서 사는 게 아니에요. 매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살 수 있는 거지. 나 여기 부동산 가봤는데 이거 집 있나요? 아니 매도할 사람이 어? 매도를 안 하겠다는데 뭐 매수할 사람이 무슨 뭐 본인이 뭐 막 사긴 뭘 사기는. 집 가격 싸면 뭐해. 매도할 사람이 안 팔겠다는데. 그래서요, 예, 요때는 약간, 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집을 못 사요. 예, 원하는 집을 못 산다고. 원하는 집을 못 사. 예, 그게 가격만 싼 거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때가 가장 요때가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까지 요때가 부동산 구매 적기라 봐요. 왜? 매도 물량이 많을 때니까. 근데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좀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자산 운영하는 개념이 좀 서겠죠. 그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방법. 레버리지는 이제 요때 이제 경제가 회복될 때 활용하시는 거예요. 경제가 회복될 때 아무 때나 대출 활용 쓰는 게 아니라 아무 때나 대출을 활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경제가 회복될 때 여러분들 이제 대출을 활용하시면 그때 좋은 거지. 그때는 나 집 있어요. 그게 도움이 되시는 거야. 나 집 있고 나 건물주예요. 그때 자랑하세요. 이때 경제가 회복될 때. 지금 뭐가 자랑할 게 있는데 부동산 갖고 있다고 해서 뭘 자랑하는데 무슨 세금만 많이 내지. 세금만 많이 되지 무슨 의미가 있는데. 어? 네, 그러면 이제 요 정도 말씀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앞으로의 어떤 경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부동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주식에도 다 해당돼요. 주식에도 해당되고 그 여러 자산 운영하는 데도 활용이 될 거예요. 자산 운영할 때 제가 이제 채권도 얘기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환율도 좀 얘기를 해 드릴 건데 근데 다 거의 비슷해요. 즉 그 흐름이. 왜냐면 모든 게 경제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채권도 마찬가지인 거고 환율도 마찬가지고 경제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거 이제 맞춰서 여러분들 자금을 운영하시면 돼요.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그냥 뭐 부동산을 위해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 자산 운영을 하실 때, 그러니까 자산 운영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부동산만 자산입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주식도 자산이잖아요. 채권도 자산인 거고 이거 다 자산 아니겠어요? 환차익하는 것도 부동산도 그 중에 하나인 거지. 수많은 자산 운용이죠, 운용. 네, 수많은 자산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환율이잖아. 그리고 이거 아시죠? 은행이 그 긴축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거 신용 긴축 아시죠? 이거 잘 생각하세요. 이거 너무 좀 대충 넘어가시는데 신용 관리 잘 하시고요. 신용 관리. 신용 관리를 왜 잘해야 돼요? 신용 관리를 왜 잘 해야 되냐고요. 내가 정작 필요할 때 대출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대출은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야. 지금이야 뭐 막 아무 사람에게 주려고 하지. 지금이야. 왜? 지금은 털어내려고. 지금이야 뭐 솔직히 뭐 대출 여건도 막 낮아졌잖아. 막 대출 막 내주려고 하지. 왜 그러겠어요? 대출 여건을 대출에 대한 조건을 왜 낮게 해줬겠냐고. 누구든지 대출받게 왜 해줬겠냐고요. 아니,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대출을 그렇게 누구든지 쉽게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이유가 뭐겠어. 그들한테 뭔가 이득이 있으니까 했겠지. 세상에 대출을 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이득이 없으면 그렇게 대출 여건을 낮추겠어요? 자기네한테 이익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겠지.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진짜 대출을 받을 때가 있어. 대출을 꼭 필요할 때가 있어. 그래서 떠넘기죠. 떠넘기기 하는 거잖아. 근데 떠넘기기에 또 한 번 당하실 거예요? 이때 한 번 당했으면 됐지. 뭘 이렇게 자주 당하세요? 이때 한 번 당하셨잖아. 이때 당했는데 왜 또 당하려고 해? 이때 왜 또 당해? 여기서 한 번 당했으면 됐지. 한 번 당했으면 됐지. 뭘 또 당하시려고 해? 취미야? 당하는 게 취미야. 나중에요. 여러분들 그 대출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때가 아마 대출을 받을 타이밍일 거야.
요때가 아마 대출을 이제 받을 타이밍. 근데 이때는 대출이 아무에게 대출을 안 해줘요. 정작 필요할 때 대출 아무에게 안 해준다고. 신용도가 있고 확실하게 뭔가 있어줘야 돼요. 대출 여건이 되게 까다로워진다고요. 지금이야 뭐, 에? 지금이야 막 대출 막 해준다고 막 하지. 어? 지금이야 막 대출 막 해준다고 하지. 지금이야 막 해주지. 나중에 진짜 경제가 좋아질 때는 대출 아무한테나 안 해줘요. 그러면 내가 진짜 대출을 받아야 할 타임이 있지. 예. 내가 진짜 대출을 받아야 할 타임이 있지. 그때를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내 신용관리를 철저하게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거 능력이에요, 능력. 내가 지금은 그럴걸요? 다들 자신만만할 거요? 저 지금 다른 사람들보다 신용도 좋은데요? 그게 평생 그럴 것 같아요? 내 신용도가 늘상 다른 사람들보다 좋을 것 같냐고요. 사람의 그 인생도 이게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항상 좋지는 않아요. 내 인생이 항상 좋은 꽃길만 걸으면 좋죠. 근데 내가 꽃길을 걸을 때는요, 내가 그만큼 노력해야 돼요. 내가 지금처럼 평탄한 길을 걷고 싶다고 한다면 노력 없이 평탄한 길을 걸을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오늘 같은 이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내 오늘 같은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한다면은요, 매일매일 운동하셔야 돼요. 내 근육, 헬스 트레이너 같은 뭐 그런 근육, 그걸 유지하려면은요, 매일 운동해야 된다고. 놀고 먹고 하면서, 대충대충 살면서, 꽃길만 걸을 수 없어요. 노력해야죠. 엄청나게. 남들보다 두세 배, 다섯 배, 여섯 배, 목숨 걸고 노력해야죠. 그래야지만 꽃길을 그나마 좀 유지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신용도가 좋다고요? 그거 평생 갈 것 같아요? 그거 평생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 노력하세요. 고민하시고, 진짜 열심히 일하시고, 내 오늘 하루하루의 삶의 소중함을 느끼시고. 그래서 나중에 쓰세요. 나중에 여러분들 신용 관리 잘 하셔가지고, 남들이 대출 못 받을 때, 이때는 남들 대출 안 해줘요. 대출 여건이 되게 어려워진다고요. 근데 남들 대출 못 받을 때, 여러분들 대출 받으세요. 그래서 그 레버리지를 활용하셔가지고 부동산 사셔가지고 나중에 돈 많이 버세요. 그래서 이제 타이밍이란 게 있는 거예요. 타이밍. 그래서 타이밍이란 게 있어요. 대출을 받을 때도 아무 때나 대출 받는 게 아니야.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 해야 된다? 신용관리 잘해야 된다. 근데 신용관리는 아무나 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진짜 신용관리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죠? 신용관리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대출을 덜 받는다도 있긴 하겠지만, 뭐 대출금도 갚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 말고라도 소득을 증가시키세요. 소득. 내가 만약에 한 달에 300만 원 번다 칩시다. 그러면 300만 원만 벌지 말고요. 아니 1년에 내가 소득이 뭐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이라 칩시다. 그 5천만 원만 벌지 마세요. 여기에 왜 만족하세요?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1억 버세요, 1억. 1년에 1억 버세요, 1년에. 내가 지금 1년에 소득이 5천만 원이잖아.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요, 만족하지 말라고, 지금에. 더 올리라고. 내 소득을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올리고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올려. 계속 이런 노력을 하시라고요. 이런 노력과 고민을 하시라고. 내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나중에 대출 받을 게 소득 대비 대출을 해줄 거 아니야. 그럼 더 대출을 크게 받을 수가 있겠지. 그 더 좋은 집을 살 수가 있고. 그럼 내가 투자한 대비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리턴 금액도 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소득을 올리시고, 지금이 내가 5천만 원, 1년에 5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5,500만 원이라도 올리세요. 단 500만 원이라도 올리세요. 왜? 내 소득 대비 보통은 대출이 한 3배가 나오잖아요. 뼈를 깎는 노력해야죠. 그게 말로 쉽습니까? 예. 남들보다 한 10배 이상, 100배 이상 해야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여튼간에 예. 여기까지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신용관리 잘하세요. 신용관리. 신용관리란 게 뭐 단순하게 뭐 남들보다 신용도가 높아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뭐, 남들과 비교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 내가 원하는 목적이 맞게끔 거기다가 계획을 하지 뭐 남들하고 비교해서 뭐 그 우월해요. 나 뭐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서 뭐 하시냐고. 그게 아니라 실질적인 게 있어야 될까? 실질적인 게. 지금 얘기하는 건 저거잖아. 자산 운영이죠. 자산 운영.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자산을 올바르게 운영할 것인지 그것을 자산이라는 것은 현금이 됐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동산 있어요. 나 집 있어요. 뭐 어쩌라고. 그거 어쩔 건데. 그거 어쩔 건데. 자산도 그거 현금화할 수 있어. 이제 자산의 가치가 있는 거지. 지금은 뭐 경제가 안 좋아진데 자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 부동산 값 다 빠지는데. 아니 물가 앞으로 빠질 거 아니야. 금리 인상하면 지금 금리 인상하는 이유가 뭐야? 물가 빠질 거 아니야. 물건의 가격이 다 빠질 건데. 그 뭐 여러분들 자산이 있어서 뭐 하실 건데. 그거 현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산가란 게 의미가 없어. 자산가가 의미가 있으려고 한다면은 나중에 경제가 좋아질 때 그거를 내가 그 자산이 있는데 이게 경제가 좋아져서 내 자산 가격이 올라갔어. 그때가 의미가 있겠지. 지금 다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데 무슨 본인이 뭐 건물 몇 개 있어요. 뭐 어쩌라고. 어쩔 건데. 바보야? 뭐 경제 개념 없어? 생각이 없어, 생각이? 돈 개념이 없어요? 네, 여하튼간에 자산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인 경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산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좀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드렸으니까요. 네, 참고해 보시고요. 네,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좋아요, 새로 오신 분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